최근 인제에 이어 양양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 관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주시 가로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환경미화원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소구간 개편을 강행하자 일부 미화원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원산 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춘천대회 이후 다음 대회를 북한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기가 크게 건조해지면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된 상황인데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진화헬기가 연이어 물을 퍼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양양군 서면 방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6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 22헥타르, 축구장 3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앞서 20일에는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 밑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뒷산으로 번졌고 17시간 만에 큰 불이 꺼졌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은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낙엽이 조금만 만져도 쉽게 바스라질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도 금세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대기가 건조할 때는 특히 불씨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 2건은 소각이었습니다. 화기 사용과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시고 이용을 마친 뒤에는 잔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특히 농작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실수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25일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고돼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4일 중앙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또 한 번 무산되면서 작심 발언에 나선 겁니다. 여당 대선 공약, 야당도 대선 공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대선 공약 걸어놓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다 채택해놓고 전부 다 말뿐입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됐지만 뒷순위에 배치되면서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개월째 국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새 정부의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도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전북자치도와 공동으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김시성 의장을 필두로 심사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심의 한 번은 했어야 되는데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게 심의 및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원도민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상경 집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전까지 법안 소위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40개 입법 과제가 담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양군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으며 속초경찰서는 24일 해당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양군 환경미화원 직장 내 갑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원주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 낙엽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 조한경 씨가 이 구간을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환경미화원의 정규 청소 구간이 아닙니다. 공단이 24일부터 시행한 가로청소 구간 개편안에서 골목길과 이면도로 상당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원주시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인력 3천여 명이 골목길 청소를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 씨는 이번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편 이전 구역을 계속 청소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빼고 이런 큰 도로의 작업량이 많은 구간들을 그 사람들 구도심 골목길에서 빠지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담당 업무를 맡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담당 구역이 빠지는 부분들의 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가로청소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작업 조건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출범 6년차를 맞아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업무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도로변 청소 구간을 줄이고 1인당 평균 담당 거리도 기존보다 축소되는 만큼 업무 강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정의 결과 진행에 대비 인력이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구간의 수가 12개 감소하나 이로써 고정 배치되던 직원은 청소 기동반으로 편입되어 청소 민원에 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며 청소 구간의 평균 편도 길이가 현행 3.22km에서 2.56km로 0.66km가량 감소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작업량을 균등하게 만듦으로써 직원의 작업 조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노조는 사실상 인력 감축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철야 농성까지 벌여왔습니다. 노조는 또 공단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적 인력과 장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원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90번 넘게 먹은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합니다. 원주시에서 감사했는데 감사는 그냥 경고로 끝났고 주의로 끝났습니다. 원주시는 수개월 동안 공단과 노조 간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이번 가로청소 구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체육교류가 남북 평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맥이 끊긴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데 정치권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강원도 춘천 이후 차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북한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던 남북. 기약 없이 중단됐던 대회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다시 여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남북 체육교류가 어떤 구호나 선언보다 강력한 평화 메시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법적, 행정적, 외교적 과제를 함께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도출해낸다면 우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끌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목소리를 냈고 반드시 원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에서 만납시다. 국회의장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계기와 틈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평창에서 원산으로 그리고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원 지역 정치권은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런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신속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류협력법 개정 작업에 제가 앞장서서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과 국제사회 협력은 남은 과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열망은 2026년 원산대회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강원 남부권 6개 시군이 원주공항 국제선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등 6개 시군은 24일 원주에서 공동 서명식을 갖고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 국제화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국제선 개설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 남부권의 공동 번영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해외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주공항 국제화를 위해 55만 강원 남부권 주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은 24일 영내 백호강당에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서는 올해 평창과 횡성 일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11구와 유품 1000여 점이 봉송됐으며 하헌철 사단장과 보훈단체, 장병 등 17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유전자 분석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취수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미래의 물수급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문군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횡성 주민 피해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수원 부족 문제로 갈등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곽 부의장은 정부가 현재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정비 중인 만큼 이번 계획에 원주가 포함돼 광역 상수도 확보와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